그 아침에 혹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세력 분들도 민간인 그 고문 사건을 벌였다 말씀하셨던 게 아마 그 84년에 발생했던 그 서울대 뿌락치 사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요 당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 민주당의 뭐 지도부 및 그 많은 그 여러 그 소위 진보적 그 지식인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절차가 그 절차의 잘못이 치유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계시진 않지만 영선에 그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가 돼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들은 정치를 바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주문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바꿔라는 주문에 대해서 우리는 최근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에서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검수완박법의 일방적 통과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 네.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법은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좀 그 법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 과정에서 국민이 내용을 알고 충분히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법을 바꿀 경우에는 그 법이 고쳐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루프홀 같은 거를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바뀌면 그 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예상할 수 있는 전문가 프로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도 문제지만 하다 보면 그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법 진행이 국민의 피해를 의도한 건 당연히 아닐 테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못 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헌법학자가 한 얘기 중에 법의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실정법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이 법적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된다. 그 법의 내용이 즉 법치주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또 국민의 자유보장 또는 경제질서의 확립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구현할 때 그것이 법의 권위를 갖는다. 그와 함께 절차적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그 과정이 정확히 공개가 돼야 되고 또 그 법이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럴 때 법으로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후보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내용의 위헌성 문제도 있지만 절차의 잘못도 있다라는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절차의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긴 하지만 사실상 74년 이어져온 이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상의 적법 절차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자꾸 이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법 절차라는 것은 결국은 공청회를 안 해도 될 경우라도 공청회를 통과하지 못할 법률이라면 만들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저같이 이렇게 현업에 있는 사람조차도 당일날까지도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법을 하는데 그런 식의 절차라면 전 절차에 큰 흠결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본 의원도 방금 후보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당시 안건조정위의 법안
일소위 통과 법안이 회부되고 나서 여야 간사 및 그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수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됐고 법사위 전체회에도 이 수정안이 회부됐는데 결국 통과된 법은 일소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날 우리가 전날 전체회에서 의결한 그 법안이 수정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원천무효다라는 주장을 그래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검찰에서도 이 검수와 안박법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 절차 과정이 흠결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보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후보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의 범죄 안에서만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금 형사소송법 196조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의 문제는 뭐냐면 검찰청법 4조 1항 다목에 보면 사경 송치범죄와 관련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쉽게 말해서 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관련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그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범위를 줬어요. 근데 형사소송법 191조를 신설하면서 동일성의 범위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즉 입법적으로 이게 충돌이 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이 여러 가지 신모 원료로 만든 법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네, 1분. 네. 자, 이 법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변호사들의 74%가 사건의 현저한 진행을 지연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드라마틱하게 더 많이 지연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서민들 입장에 사건은 지연되고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사건 처리의 속도와 질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이게 각자 도생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아주 두렵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법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이 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법적인 상황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고 결국 일방 통과. 이 점 때문에 저는 이 법은 바로 위헌 소송을 검찰에서 바로 제기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